그녀의 복수 일화. 본 이야기는 실제 사건들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 결혼은 천국이었으니까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었을 때까지는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진, 37살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수진이었던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의 저는 그때 그 순진했던 수진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완벽해 보였던 결혼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수의 화신이 되었는지를요. 이건 그냥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배신에 대한 이야기고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되찾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12년 5월. 저는 29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는 32살에 떠오르는 건축가였습니다. 강민영. 키 182cm에 단정한 외모, 부드러운 말투와 배려심 넘치는 성격. 첫 만남은 친구의 소개팅이었어요. 솔직히 기대 안 했습니다. 그때까지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들은 뭐랄까 다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그런데 민혁 씨는 달랐어요. 수진 씨 혹시 와인 좋아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레스토랑 와인 리스트가. 첫 만남부터 그는 제 취향을 물어봤어요.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죠. 그는 제 말을 경청했고 제 농담에 진심으로 웃어줬고 헤어질 때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그는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한강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였죠.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 사랑할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울면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믿었어요. 이 사람이 평생 저만 사랑할 거라고. 이 사람과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2013년 3월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민혁 씨의 부모님은 서울에 작은 빌라를 가지고 계셨고 그걸 저희에게 물려주셨어요. 신혼집으로는 충분했죠. 민혁 씨는 중견 건축회사에서 일하며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갔고 저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였지만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요리를 했고 새로운 카페를 탐방했고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민혁 씨는 항상 제 사진을 예쁘게 찍어줬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걸으며 행복을 느꼈어요. 2015년 우리에게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아이 하은이. 민혁 씨는 너무 좋아했어요. 분만실 앞에서 울먹이며 저를 기다렸고 하은이를 처음 안았을 때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아는 힘들었지만 우리는 함께 해냈어요. 민혁 씨는 야근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기저귀도 갈고 밤에 우는 하은이를 달래기도 했어요. 당신 혼자 힘들면 안 되잖아. 하은이는 우리 딸이니까 같이 키우는 거야. 그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얼마나 달콤한 거짓말이었는지. 2018년 민혁 씨는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됐어요. 연봉도 올랐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확고해졌죠.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여보 축하해. 오늘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스테이크 구워줄게. 그날 밤 우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하은이도 함께요. 민혁 씨는 와인잔을 들고 말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앞으로도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승진이 우리 가족의 파멸의 시작이 될 줄은. 2019년 봄.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민혁 씨의 야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팀장이 되면서 일이 많아진 거겠거니 생각했죠.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하은이가 아빠 기다리는데. 미안해 수진아. 큰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조금만 참아줘. 다음 주 주말에는 꼭 하은이랑 놀아줄게. 그렇게 야근은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점점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3번, 4번. 그리고 어느새 매일. 이상했어요. 팀장이 된 지도 이미 1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바빠지는 걸까? 어느 날 저녁, 하은이와 저녁을 먹다가 문득 민혁 씨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프로젝트 현황을 보니 큰 마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의심은 자꾸만 커졌습니다. 민혁 씨의 휴대폰.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이제는 항상 손에 쥐고 있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그리고 카톡 알림음이 울리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죠. 여보, 누구한테 온 거야? 아, 회사 후배. 별거 아니야. 그의 대답은 너무 빨랐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향수도 바뀌었어요. 예전에 쓰던 시원한 향이 아니라 달콤하고 무거운 향. 제가 새 향수야. 라고 물으니까 응, 후배가 선물해줬어. 남자 향수인데 괜찮지? 라고 했죠. 후배가 팀장한테 비싼 향수를 선물한다고요? 그것도 10만 원짜리 디올 향수를?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편한 캐주얼을 즐겨 입었는데 요즘은 매일 다려진 셔츠에 깔끔한 슬랙스. 출근할 때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웬일이야?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아니, 그냥. 팀장이니까 좀 단정하게 입어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제일 이상했던 건 스킨십이었어요. 예전에 민혁 씨는 스킨십을 좋아했어요. 소파에 앉아 있으면 어깨동무를 하고 잘 때는 꼭 안고 잤죠. 그런데 요즘은 제가 먼저 다가가면 슬쩍 피했어요. 왜 그래? 피곤해? 응. 좀. 일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 부부 관계도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했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9년 7월 어느 날 민혁 씨 양복 주머니에서 세탁소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평범한 영수증이었죠. 그런데 영수증 뒷면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자 글씨체였습니다. 동그랗고 귀여운 20대 여자가 쓸 법한 글씨.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게 뭐라고. 그냥 회사 후배가 장난으로 쓴 걸 수도 있잖아. 스스로를 달랬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혁 씨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하은이 생일. 예전부터 쭉 써왔던 번호였어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해도 틀렸어요. 왜? 비밀번호를 바꾼 거지?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민혁 씨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죠. 뭐해?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 그는 의심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고는 침대 옆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의심은 확신이 필요했어요. 저는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민혁 씨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가족카드라 제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죠. 7월 15일 마이너스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스칼라 마이너스 12만 8천 원. 7월 18일 마이너스 강남역 카페 블루보틀 마이너스 2만 4천 원. 7월 22일 마이너스 호텔 그랜드 하얏트 라운지 마이너스 8만 5천 원. 7월 25일 마이너스 CGV 강남 마이너스 3만 2천 원. 이상했어요. 민혁 씨는 회식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수증들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특히 라스칼라. 저희 결혼기념일 때 갔던 레스토랑이었어요. 코스 요리가 1인당 6만 원 정도 하는 곳. 12만 8천 원이면 두 사람이 먹은 금액. 누구랑 갔을까요? CGV 강남. 영화 2장이면 3만 원이 조금 넘죠. 누구랑 봤을까요? 그날 밤 민혁 씨가 또 야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여보, 오늘 몇 시까지 야근해? 11시? 12시쯤 될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알았어. 조심해서 들어와. 민혁 씨가 나가고 30분 후 저는 하은이를 시어머니 댁에 맡겼어요. 어머님,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하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걱정 마. 하은이랑 재밌게 놀 거야. 그리고 민혁 씨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큰 빌딩. 민혁 씨 회사는 12층에 있었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빌딩 출입구를 지켜봤습니다. 8시, 9시, 10시. 그리고 10시 30분쯤 민혁 씨가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키 165cm 정도, 긴 생머리, 하얀 피부.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화사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그들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민혁 씨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녀는 웃으며 민혁 씨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 손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횡단보도를 건너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이 큰 레스토랑이었죠. 저는 먼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그들. 메뉴판을 함께 보며 웃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민혁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위에서. 얼마나 오래 그들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2시간? 식사를 마치고 나온 그들은 택시를 탔습니다. 저도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어요. 저 앞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지만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민혁 씨와 그녀는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택시 안에서.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오피스텔에 들어갔어요. 1시간을 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 2시간. 새벽 1시쯤 민혁 씨가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머리를 쓸어 넘기고 택시를 탔죠.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민혁 씨는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민혁 씨가 조심스럽게 옷을 벗고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방금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와서 아내 옆에서 편하게 잘 수 있나요? 다음날 아침 민혁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준비했어요. 수진아 일찍 나가야 해서. 아침은 회사 가서 먹을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은이한테 뽀뽀해주고 가야지. 우리 딸 아빠 다녀올게. 토할 것 같았어요. 저 연기를. 저 거짓말을. 민혁 씨가 나간 후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했어요. 민혁 씨 회사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직원 소개 페이지, 건축팀, 디자인팀, 그리고 있었어요. 김지원 주임 마이너스 디자인팀. 사진 속 그녀였어요. 어젯밤 민혁 씨와 함께 있던 바로 그 여자. 프로필을 보니 만 27세, 이화여대 건축학과 졸업, 2017년 입사. 2017년? 민혁 씨가 팀장 승진한 게 2018년. 그럼 그녀가 입사했을 때 민혁 씨는 대리였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된 관계일까? 저는 민혁 씨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역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혁 씨가 평소에 쓰는 비밀번호들을 하나하나 시도했죠. 그의 생일, 저의 결혼기념일, 하은이 생일, 시어머니 생일.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한 번호. 427. 4월 27일.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4월 27일이 뭐지? 특별한 날인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김지원의 생일이라는 걸. 노트북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PC 버전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어요. 김지원과의 대화. 스크롤을 올려 과거 대화를 봤습니다. 2018년 5월. 팀장님, 오늘 회식 재밌었어요. 히읗히읗. 지원 씨도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회식해요. 2018년 7월. 팀장님, 이 디자인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지원 씨는 항상 센스가 좋네요. 이대로 진행하세요. 2018년 9월. 팀장님,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프로젝트 건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요. 퇴근하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봐요. 평범한 업무 대화였어요. 그런데 2018년 12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팀장님, 크리스마스 선물 너무 좋아요. 유유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거 아셨어요? 지원 씨 평소 얘기하는 거 듣고 있었죠. 히읗히읗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팀장님은 정말 완벽한 분이세요. 과찬이세요. 지원 씨야말로 똑똑하고 예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나도 지원아, 지원아라고 불렀어요. 존댓말도 사라졌고. 2019년 1월. 오빠 보고 싶어요. 나도. 오늘 저녁에 볼까? 좋아요, 우리 그 레스토랑 가요. 그래, 지원이가 좋아하는 곳으로. 2019년 3월.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원이. 제 손이 떨렸어요. 화면이 흐려졌죠. 눈물 때문에.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읽어야 했습니다. 2019년 6월. 오빤 언제 이혼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줘. 하은이가 아직 어려서. 시기를 잘 봐야 해. 하은이는 이해할 거예요. 오빠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그래. 고마워, 지원아. 조금만 참아줘. 올해 안에 정리할게. 올해 안에 정리한다고요? 저와의 결혼을? 하은이와의 가족을? 12년을 함께 산 아내를 정리한다고요? 저는 노트북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새끼들이 감히. 그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평소처럼 민혁 씨에게 웃어주고 밥을 차려주고 잘 다녀와 조심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하고 있었어요. 복수를. 일단 증거를 모았습니다. 민혁 씨 노트북의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했어요. 사진도 저장하고 이메일도 확인했죠. 그리고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모텔 출입 기록.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요. 탐정은 3주 동안 민혁 씨를 미행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민혁 씨와 김지원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 서초동 오피스텔 출입 장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 모텔 CCTV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 완벽했어요. 법정에서도 통할 만한 증거들. 하지만 저는 바로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이혼하면 재미없잖아요. 저는 민혁 씨가 그리고 김지원이 제대로 대가를 치르길 원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 여성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분 재산이 얼마나 되시죠? 민혁 씨의 재산. 부모님께 물려받은 빌라 시세가 약 5억, 적금과 예금이 1억 정도, 주식이 5천만 원 정도. 재산 분할로 3억 정도, 위자료로 5천만 원에서 1억, 상대. 여성에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총 4억에서 4억 5천.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돈만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민혁 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민혁 씨 회사 내규를 확인했어요. 직장 내 연애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죠. 게다가 민혁 씨는 팀장이었고 김지원은 그의 팀원. 명백한 내규 위반이었어요. 회사 인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증거 사진과 함께요. 그리고 김지원의 남자친구를 찾았습니다. 네, 김지원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대학 선배였던 공무원 남성. 3년째 사귀고 있었고 곧 결혼할 계획이었대요. SNS를 통해 그를 찾았고 익명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여자친구 김지원 씨가 직장 상사와 바람 피우고 있습니다. 증거 보내드릴까? 처음엔 의심했지만 증거 사진을 보내자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김지원의 부모님께도 연락했습니다. 익명으로. 따님이 유부남과 불륜 관계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모든 퍼즐을 맞췄어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민혁 씨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와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아, 피곤해서. 간단하게 먹을게. 알았어. 샤워하고 와. 밥 차려 놓을게. 민혁 씨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식탁을 차렸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큰 갈색 봉투.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민혁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뭐야, 이 봉투는? 한번 열어봐. 민혁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김지원이랑 바람 피운 증거야. 사진도 있고 대화 내용도 있고 모텔 CCTV도 있어. 민혁 씨의 손이 떨렸어요. 수진아. 이건 뭐? 오해야? 아니면 실수야? 아니. 그게. 미안해. 미안하다고? 12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4살짜리 딸을 버리려고 하고. 미안하다고? 민혁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혁 씨.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말, 평생 함께하자고 한 말, 전부 거짓말이었지? 아니야. 너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다른 여자랑 사랑해라고 속삭이면서. 당신 회사에도 이미 제보했어. 인사팀에서 곧 조사 들어갈 거야. 그리고 김지원 남자친구한테도 알렸어. 부모님한테도. 뭐라고?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지. 민혁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제 남편이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싫어. 이혼할 거야. 그리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을 거고 김지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하은이는 어떡하고. 하은이 양육권은 당연히 나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 애를 키울 자격 없어. 그날 밤 민혁 씨는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싸서. 그리고 일주일 후 민혁 씨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팀장 해임에 3개월 무급 정지. 김지원은 사표를 냈어요.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회사에서도 찍혀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민혁 씨와 김지원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재미있는 건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서로를 탓하더라고요. 민혁 씨는 내가 유혹했잖아라고 했고 김지원은 오빠가 먼저 접근했잖아요라고 했대요. 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쾌락이었던 거죠.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 3억, 위자료 8천만 원, 김지원에게 손해배상 5천만 원. 총 4억 3천. 민혁 씨는 망했어요. 회사에서의 입지도 무너졌고 재산도 없어졌고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졌죠. 김지원은 다른 회사에 취직조차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하은이는 이제 9살. 씩씩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받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그냥 참았다면? 모른 척했다면? 아마 지금도 민혁 씨와 살고 있었겠죠. 거짓말쟁이 남편과 거짓된 결혼 생활을. 하지만 저는 참지 않았어요. 복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복수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하지만 전 후회 없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배신당했을 때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맞서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음 편에서는 민혁 씨와 김지원이 그 후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더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는지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끝이 아니거든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 본 이야기는 실제 불륜 및 복수 사례들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이며 실존 인물과는 무관합니다.